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년 건강검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질병을 다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병을 다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검진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요. 검진센터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조기검진의 필요성,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건강검진을 부조하고 힘들어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검사하는데 아플까봐,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단이 될까봐, 세 번째로는 대장내시경 할 때 당 비우는 약이 너무 힘들어서, 네 번째로는 나는 그냥 아프지도 않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지. 언제 받으면 좀 더 덜 기다리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람들이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 없고 괜찮다고 느껴져서 미루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딱히 몸이 나쁜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건강검진은 검진이에요. 증상 없을 때 받는 것들이 검진인 거고, 증상이 생길 때 받는 것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초기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저도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셔가지고 저도 검진차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봤더니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된 거죠. 제가 아마 그때 검진을 안 받았었으면은 저는 아마 진짜 정말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목이 멍울이 커지고 이렇게 수술 못하게 발견되면 상당히 위험한, 역형성 암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한데, 그러다가 안 좋게 돼버리면은 사망했을 수도 있겠죠. 갑상선 암은 좀 더 괜찮은 암인데,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것들은 1기에 발견하면 거의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게 되면 주변으로 전이가 돼서 통증이 있거나 그렇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발견이 되면 뼈전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 밑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때 가자, 이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해가지고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검진을 받을 때 사람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검진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담당하는 담당 직원분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면 좋습니다. 저희 병원은 담당하는 상담 직원들한테 질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검진을 받으면 좋나, 이런 것들 좀 교육을 시켜놓는 것도 있는데, 연령에 비교해서 이 연령에는 이걸 받자, 50대는 이걸 받자, 40대는 이걸 받자, 30대는 이걸 받자,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 상황이나 가족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명확한 위험 요인이 있는 걸 많이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오래 피웠다. 그럴 경우에는 폐암 검진이 우선이 될 것이고,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 있었다.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위험도가 올라가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좀 더 일찍 받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자매, 형제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걱정되고 힘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난소는 이미 그분이 난소암을 수술하셨어요. 유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 검진 계속 하시다가 유방암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유방암과 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양성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인의 이제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이나 증상 이런 것들을 보고 개인의 이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서 이 검사가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내시경이라든지 피검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해가 되지 않는데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방사능이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 내가 이제 이런 검사들을 자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따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요새는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거에 내가 40대 누군데 어떤 걸 받아야 돼, 사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받아야 될 검사들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상의를 좀 해보시고, 근처에 좋은 건강검진센터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좀 상의를 하고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에 검진하는 것만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추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기 검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기 검진은 지금의 이제 내 몸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거라면,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은 일종의 이제 나의 메디컬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컬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그 정기 검진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 근데 한 5년 동안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5년 받았더니 별거 이상 없더라. 나 이제 귀찮으니까 3년 뒤나 4년 뒤에 받아야겠다. 3년 뒤, 한 4년 뒤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4년 차 때 받았던 검진에서 진행성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짧게 받았다가 중간에 안 받고 또 간격을 띄는 것보다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받았으면 좀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환자들 중에 한 명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해주시니까 2020년 건강검진이 정상이었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2년마다 계속 유방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세부터 유방 촬영을 하셨으니까 한 10번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별 이상이 계속 없게 나오니까 2022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 하셨는데 24년도에 좀 진행된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22년도에 건강검진 했으면 조기에 찾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들은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내 메디컬 데이터들의 수위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 검진을 해야 암을 조기에 또 진단할 수도 있고, 너무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요새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검진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건강검진 병원이 회사랑 좀 안 맞아서 바뀌기도 하고, 건강검진하는 병원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그때 입찰 조건에 따라서 25년에는 A 병원, 2026년에는 B 병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24년도에는 또 C 병원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오시는 경우에도 이 병원에서 한번 해봤더니 다른 병원은 또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몇 년 잘 받으시다가, 그리고 이제 또 50대, 60대 친구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이 있어서 제가 건강검진 할 때 추가 검사를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일정의 병원에 안 오셨어요. 몇 달 뒤에 병원에 오셨길래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내 친구 따라가지고 여기 그 옆에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건강검진 하고 왔다는 거야. 지금 우리 병원에서 체크하고 검진 때 추가로 했었으면 하는 항목들을 하나도 검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은 곳에서 같은 항목으로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고, 병원이 매번 바뀌게 되면은 이전 수치랑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 회사에서 2년 전에는 A 병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입찰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B 병원에서 하래, 그러면 A 병원에서 결과지는 꼭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꼭 결과지를 가지고 비교를 본인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병원이 바뀌게 되면은 본인이 그건 좀 챙겨야 됩니다. 검진센터가 되게 많아서 괜히 여기저기 다니게 되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둬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해 주세요. 제가 건강검진센터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축 정도가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보내주는 경우가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종합검진을 하고 싶어서 여러 병원들 상품을 비교해서 오는 경우가 두 번째 축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나는 종합검진까지는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공단검진 정도만 받겠다. 이 3가지 축이 건강검진센터 운영해보니까 검진의 큰 3가지 축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기업에다가 입찰 제안서를 넣을 때도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은 CT 하나 찍는데 여기 CT 2개 찍어준대. 뭐 가격은 똑같은 여기 MRI도 좀 추가가 돼 있어. 항목이 많은 곳을 대부분 고르게 되죠. 근데 그 기준만으로 고르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고, 제가 기준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결과를 전문의가 좀 직접 상담을 해주는 곳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부 건강검진센터는 이거를 우편이나 문자로만 보내준대요.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해서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는데 그거는 헬리코박터균 약만 처방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병원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으니까 이 결과지를 들고 다른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만약에 뭐 약물 치료해야 되면 약물 치료해주면서 추적 관찰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아니고 그냥 결과지만 보내주고 그 결과지에다가 필요한 소견들을 의대서만 몇 개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병원보다는 어떤 검사를 했는데 당이 너무 높게 나왔다,
추가 검사를 해야 되고 당뇨약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갑상선에 뭐 혹이 있었는데 이거는 세포 검사할 만한 크기가 아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일정을 잡아주고 건강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 상담을 안 해주고 그냥 검사만 하고 결과지만 보내주는 건강검진은 사실 절반짜리 검진이고, 그런 병원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검진을 받았어.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본인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잘 읽어보시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내용들을 본인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데 정리를 좀 해두신 다음에 그 일정이 됐을 때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센터 결과지를 가져가서 6개월 전에 검진을 했을 때 간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고 거기 결과지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진료를 좀 받을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책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검진 결과는 받으라는데 보라는데 이렇게 보러 오면 사실은 우리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병원 검진하는 환자들도 그렇게 상담해주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즐겁게 안 나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후 관리가 가능을 해야 돼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6 아니면 고혈압이 135에 85 나왔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 와서 피검사를 하던 혈압을 다시 재보시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다른 병원 가보시라고 결과지만 보내주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견이 나왔을 때 소견을 잘 적어두고 환자한테 연락도 많이 하고 꼭 진료 보러 오시라고 연락도 좀 드리고 추가 검사라든지 추후에 생활습관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및 약물 처방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진짜 건강검진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병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건강검진만 하지 않고 외래 진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오시러 온 환자들이 나는 예약을 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왜 그 의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외래 환자들만 보면서 나를 상담해가지고 오래 걸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죠.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바쁘면 그냥 건강검진하고 결과지 보내줄 테니까 가세요라고 해도 돼요. 외래 환자가 많으면 결과지 보내주고 근처 병원에서 약 타서 드시던지 뭐 추적 관찰하세요 이렇게 보내줘도 되는데 꼭 병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만나서 설명을 해주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과 전문의들이 하는 병원보다는 내과 전문의가 대표 원장인 병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질환들이 대부분 내과적 질환들이고 이런 것들을 외과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추가 검사를 했을 때 내과 의사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 잘 알아서 자기가 못 볼 병원들은 빨리빨리 병원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 의사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영상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건강검진센터 하시고 뭐 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내과 질환에 대한 것들이 대표 원장이 어느 정도 내과적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이 전문 상담을 해주시는데 내과 전문의가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는 병원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내가 내과 전문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좀 많이 한 내과 전문의가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을 해주면 정말 좋은 일이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건강검진 후에 사후 관리가 잘 되는 병원, 첫 번째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 당일날 결과 설명해준 전문의가 추후에 결과를 보러 왔을 때도 사후 관리를 해주는 전문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가격을 좀 생각해야죠. 가격을 본인의 이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몇백억 부자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에 한 돈 1,0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일원동의 삼성 땡땡땡 병원이나 이런데 3박 4일 입원해가지고 한 2,000만 원씩 쓰는 검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아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최소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장비도 좋고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비용이 좀 저렴하고 사후 관리가 좀 잘 되는 전문 건강검진 센터를 고르시고,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전문 건강검진 센터는 대부분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좀 잘 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상 있을 때 다 외래 연계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건강검진 센터도 대학병원에 진료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 안 봅니다. 근데 이상소견이에 뭐 암같이 수술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병원들은 상업병원들이 잘 받아주죠. 요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상업병원 거의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암이나 이런 것들 발견됐을 때 상급병원으로 좀 빠르게 연계가 되는 곳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비싸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렴하다고 나쁜 건 아니라서 저렴하더라도 조금 정밀 검사를 좀 잘하고 사후 관리가 좀 잘 되는 병원을 좀 찾아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길면 너무 힘들잖아요. 1년 중에 언제 받으면 덜 기다리고 수월한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안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과 이제 한 3, 4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뀐 건데 금요일도 검진이 많아요. 왜냐면 연차를 금요일 날 내고 건강검진 하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는 수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건강검진 하시는 수요가 그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외래 환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관련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평일날 회사를 빼고 오기는 힘들어요. 토요일 날은 언제나 바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안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연차를 좀 조정해서 받을 수 있으면 화수목이 제일 낫습니다. 월요일도 조금 환자가 많은 편이라서 그 다음에 건강검진 성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막판에 닥쳐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10월부터 조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딱 그게 이제 어떤 포인트냐면 추석 지나고부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이 이제 가장 피크를 찍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때쯤 토요일 날 오시면 아주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초음파 한번 하는데 뭐 한 1시간씩 기다리고 뭐 2시간씩 기다리고 이게 뭐 내시경은 한 2시간 기다리는 게 루틴이고 그렇게 되고 왜냐면 우리가 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예약을 받아도 이게 컴퓨터 고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진료하고 건강검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또 딜레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환자분이 밀리는 시기에는 예약도 잘 안 되고 예약하더라도 대기가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수목에 받으시고 11월, 12월 달 피해서 1월부터 10월 사이에 받는 것이 좀 낫고요. 10월 달도 조금 바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좀 낫고 추석 전까지. 그리고 가장 큰 비수기는 1, 2월 달이 가장 큰 비수기고 여름 휴가 기간 7, 8월 이럴 때도 조금 비수기니까 이때 화수목에 받으면 좀 여유롭게 받을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팀장급 회의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컴플레인 건이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초음파 하는데 40분 기다렸다. 토요일 날 오신 분이. 토요일 날 안 오시면 되는데 근데 토요일 날 또 밖에 올 수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토요일밖에 못 오는 상황이면은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유가 있을 때 오시면 장점이 많은 게 저도 이제 환자가 좀 뒤에 없으면 좀 환자분이랑 얘기하는 시간도 좀 많고 대기도 좀 짧고 좀 자세한 설명도 좀 해줄 수 있고 환자분이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얘기를 좀 더 들어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핵심만 정리를 해드리면 조기 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받아야 될 때입니다. 증상이 생겨서 받으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진은 내 메디칼 레코드를 메디칼한 기록들을 변화를 좀 추적 관찰하고 그리고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딱딱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선택은 제일 중요한 거 전문의가 상담을 해주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를 좀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상황에 맞게 설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검진센터와 외래 진료를 같이 하는 병원에 다니신다면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건데 당뇨약이나 뭐 고혈압약이나 뭐 여러 가지 약을 타면서 저는 어떤 검사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물어봐도 좀 더 효율적인 건강검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환자들 많습니다. 다니는 분들이 종합검진 할 건데 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죠. 근데 그것도 토요일 날은 너무 바쁘면 못 해줄 때도 있어요.